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CRT를 제외하고 이제 네. LCD 산업부터 이렇게 보면은 중국도 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FPD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중국의 FPD 산업의 발전 단계를 한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술 유입의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 유입의 단계 시기에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해외 외부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산업을 형성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아시는 이제 BOE 같은 경우가 현대전자의 LCD 사업부, 일명 하이리스라고 하죠. 네. 거기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 디스플레이 LCD 산업에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SV라는 회사가 SVA입니다. 그 상해에 있는 상하이 광저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의 NEC와 합작을 해가지고 네. SVNEC라는 네. 또 5세대 LCD 팹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포비전이라는 강소성 쿤산에 있는 회사가 네. 대만의 인력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5세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LCD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초기의 시장 자체는 네. 인수 혹은 네네. 합자회사 그렇죠. 혹은 인력을 데리고 와서 네, 그렇죠. 즉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기술력을 도입하면서 시작을 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외형을 이제 차츰차츰 늘려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한 2016년, 7년까지 이제 본격적인 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이 시기가 정말이지 미친 듯이 투자를 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기반 깔아놓은 다음에 어떤 정부 주도하에 네, 산업을 그렇죠. 진짜 육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네, 이제 막 그렇죠. 물 뿌리고 거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렇죠. 구간이 네. 이 2단계 구간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또 우리 한국과의 TFT LCD 팹에 대한 네.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겠죠. 네. 공장을 끝없이 지어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 이제 정부의, 특히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 주도하에, 정부의 지원하에 이런 산업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보조금.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때 정부가 이제 아주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네. BOE나 뭐 CSOT, 그리고 TM마, CG판다와 같은 패널 회사들이 나오고 성장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몸집 엄청 네. 키웠죠. 그러면서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TFT LCD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한국을 추월하고 글로벌 넘버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LG 디스플레이가 힘든 거였죠? 그렇다고 네, 얘기할 수 뭐 있겠죠. 그죠. 뭐 네. 치킨 게임이 생겼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중국의 정부의 그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제 LCD 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올레드 산업에 대한 그 역시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네.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적으로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중국은 또 이 시기를 뭐 중국 말로는 뭐 초월 단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산업의 고도화와 점프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콘돔 점프. 네, 컴퓨터 점프를 위한 네. 또 중요한 시기로 보고 다양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기술 개발과 지원,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올레드 쪽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 그럼 1단계에서는 이제 해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기반을 깔아놓은 작업이었다면 네. 2단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양적으로 그렇죠. LCD 시장을 그냥 싹 잡아먹는 네네. 전략을 폈고 3단계 구간에서는 우리가 양쪽으로 이미 1등이니까 질적 1등을 그렇죠. 해보자라는 네, 질적 미래 성장을 전략 꾀하는 거죠. 우리가 선두에서 끌고 가겠다. 네. 그렇게 네. 보는 결국 이 시기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이 골든타임이 들어와 있다. 네. 예, 여기서 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좀 플레이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구분을 해서 좀 네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패널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패널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전방 산업, 네. 그리고 이 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네. 장비 부품 소재를 네. 만드는 후방 산업, 네. 이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중국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방 산업 세트 기업이 중국 세트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제조. 예, 관계니까. 그러니까 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하이센스, 네. 하이얼, TCL, 네. 뭐 스카이워스, 콩카 이런 이제 TV 제조사를 비롯해서 화웨이, 네. 샤오미, 오포, 비비오와 네.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등 뭐 컴퓨터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레노버도 있고. 네, 이런 티어 1급 제조사 외에도 그 전 세계 세트 OEM 기업들이 또 중국에 뭐 1위에서 10위권 안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화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그 세트 기업이 중국의 많은 세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 패널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많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거는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거를 국산화하는 것이 정말 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BOE와 같은 이런 이제 패널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에는 이제 이 BOE 외에도 이제 많은 패널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BOE, CSOT, 그리고 HKC, TMR, 비전옥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만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패널을 받아와서 세트 기업에 또 넘어가기 전 단계인 모듈이라는 네. 그 반제품을 네. 만드는 기업들이 또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또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럼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듈이나 패널을 사와서 세트를 만드는 이제 전방 기업들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산업이 형성되니까 당연히 이제 장비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소재 기업도 생겨나고, 또 부품 기업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네.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어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TFT LCD 생산 라인의 분포도를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네.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지역에 이렇게 지금 많이 몰려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그 패널 기업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된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 공장 하나 지을 때 네. 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지원,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생산 라인을 짓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분산이 돼 있는. 각 성마다 어떤 정책 지원이 다 있으니까 이게 넓게 분산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일종의 장치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 뭐 8세대급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단일 공장의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큰 네.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경제, 네. 지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네들의 GDP도 끌어올리고 세수도 네. 확보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이어갔던. 그래서 직접되기보다는 분산돼서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라인들이 그런 특성을 퍼져 좀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BOE 외에도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삼성하고 LG 딱 두 개의 기업으로 네. 이렇게 분포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워낙 기업이 많아서 이 패널사도 어떻게 보면 티어 1급 패널사, 네. 티어 2, T3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많은 기업들이 네.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LED 부분에서도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이제 BOE, CSOT와 네.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비전옥스, EDO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전옥스라는 회사는 그 모태가 청와대학교입니다. 청와대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 비전옥스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 화샤싱푸라고 하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에 네. 이제 인수가 됐는데 네.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OE보다도 더 일찍 이 올레드에 뛰어든 회사고요. 네. 그래서 기술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전옥스는. 일단은 아까 LCD랑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플레이어라든가 생산 라인이 조금 더 아직은 적네요. OLED 쪽이. 네, 물론 적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캐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시장 기관들이 예측하기로는 네. 2023년, 네. 빠르면 23년, 24년도면은 그 캐파 기준으로 이제 한국을 앞지른다. 아, 이렇게. OLED 예, 양이.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생산하는 아니죠. 삼성이죠. 소형은 삼성. 소형은 삼성이고 대형은 이제 LG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 맵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다 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이죠. 아직까지는 네. 이제 대형 쪽은 네. 그 양산 라인이 중국은 아직 없고요. 이제 투자 계획을 네. 발표한 회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네.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 좀 위주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부터 얘기해 주실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대표 패널 기업이라고 할 수 네. 있는 BOE에 대해서 먼저 네. 좀 간단하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BOE 네, 많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BOE가 그 현대전자 LCD 사업부 네. 그 하이디스를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다뤘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BOE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전자 LCD 사업부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FBD 산업에 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수 당시에 이제 약 한 4,300개의 IP를 가져갔고 또 많은 기술 인력들을 네. 뭐 수백 명을 데리고 갔죠. 네. 중국으로. 예, 그러면서 뭐 기술 탈취니 인력 유출이 뭐 이런 악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현대전자 LCD 사업 인수를 통해서 이 FPD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005년대 처음으로 이제 B1이라는 5세대 LCD를 가동을 했고요. 그 중국에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산업으로 지정된 게 2012년도입니다. 네. 2012년도에 중국 정부가 이 전략적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역시 이제 막대한 지원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올레드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내몽고 오르도스라는 지역에 B6라는 그 올레드 팹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BOE는 2000년 초반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3년, 12년, 13년간 정부의 그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업고 8개 공장, 대규모 8개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때 네. 정말이지 엄청난 그 투자를 단행하면서 당시에 한국에서 외형적으로 봤을 많이 때는 키웠죠. 네. 놀랄 수준의 투자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3년간 8개 공장을 지어댄다는 게 네. 사실 말씀드렸듯이 한 개 공장에 수조 원의 돈이 네. 들어가는데 그럼 대충 따졌을 때 한 네. 3, 40조가 그래서 뭐 투자비를 보시면은 2018년까지의 투자금이 460억 위안. 예, 460억 위안이면 곱하기 한 170 정도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뭐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은 아닌데, 네. 예, 아무래도 뭐 정부 지원으로 이제 하다 네. 보니까 네, 천천히 갚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 총 투자금이 460억 위안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BOE 자체 자금은 약 30억 위안. 네. 예, 그 백분율 비율로는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이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정부 지원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 뭐 공정한 싸움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불공정한 싸움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뭐 제재를 가하면서 이 불공정한 싸움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게 없습니다. 없었죠. 네, 없이 앞으로도 그냥 없을 갔었죠. 거로 예상이 네. 되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 기술력이 다 동남아 네. 국가들 위주의 기술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말씀하신 불공정한 싸움은 중국의 이런 행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BOE의 그 팹 현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제 팹이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장입니다.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팹의 보유한 수준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중국은 팹 명칭을 이 B1, B2, B3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네. 지금 B1에서 B17까지 예, 굉장히 많은 공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 대형 공장이 17개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 중에서 소형부터 대형까지 LCD에서 OLED까지 이걸 다 하는 회사는 BOE가 유일합니다. 예. 예, 그만큼 굉장히 이제 큰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또 BOE의 또 특이점이 BOE는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건 예. 좀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만 제조를 하고 있고 네. LG 역시 패널만 제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BOE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룹사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네. 패널 외에도
다른 이제 사업군이 있는데 크게 한 3개의 사업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런 패널을 제조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산업 쪽, 네. 하나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음. 뭐 스마트 시티 쪽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네. 이렇게 개발하고 납품하는 부분. 여기에는 이제 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BOE가 그 스마트 병원이라는 모티브로 이 병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북경하고 허페이, 합비라는 지역에 병원을 2개 가지고 있고, 올해 말, 지금 이제 한참 거의 다 지었는데, 그 사천성 청두에 네. 3번째 병원을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헬스케어. 네. 이 헬스케어 산업 쪽에 의료기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의료기기, 뭐 네. 혈당 체크기나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표시돼야 되는 네. 의료기기,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료기기에도 패널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네, 많이 들어가죠. 네. 예. 그럼 뭐 의료용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고가일 수 예,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이 BOE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디스플레이 분야인데 네. 그 말씀드린 이 스마트 시스템 분야 쪽이 한 78억 위안으로 해가지고 작년 대비 약 3.6% 성장을 했고요.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7억 위안 정도, 작년보다 6.1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네. 쪽이 매출 구성은 가장 높지만 네, 신성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과 헬스케어 쪽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 네네. 그렇게 그렇죠. 어떤 회사의 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잘 구성됐다라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이제 좀 영역을 네. 넓혀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좀 리스크도 줄이고 네.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찾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그게 있는 어떻게 보면 거죠. BOE의 강점이자 특징이라고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네. 중국 내 다른 패널사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개드린 뭐 다른 패널사 비조눅스나 CSOT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이제 딱 패널만. 패널만 네, 만드는 패널 회사들이거든요. 한 우물만 파는.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TCL, 예. 네네. TCL, CSOT라고 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약간 저희 생소합니다. 네,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CSOT라는 명칭만 달고 있다가 네. 이제 TCL, CSOT로 조직이 변경이 되면서 회사 이름도 조금 바뀌었는데 이 회사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CSOT는 TCL 그룹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네. 그 TCL 그룹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백색 가전 업체이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CSOT는 모기업인 TCL의 그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한 회사인데 200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LCD 공팹을 완공을 했는데요. CSOT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들어갈 때 대만계의 네. 엔지니어 또 한국계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이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다. 인력을 통한 네. 기술 개발을 네네.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뭐 LG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가기도 했죠. 네. 네. TCL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국내 기업들 뭐 LG그룹이나 삼성그룹도 가전을 갖고 있고 이제 패널 회사를 키운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네,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CSOT는 다른 또 패널사하고 틀리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전방 산업에서 대표 주자인 TCL이라는 모기업을 등에 업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네.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었던 거죠. 네. 예, 뭐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듯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납품하듯 똑같은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이 대형 쪽 TFT LCD 외에도 역시 CSOT도 이 중소형 AM OLED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우한에 T3, T4라고 하는 6세대 그 AM OLED 공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중국 내 다른 그 AM OLED 제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진입을 했고 네. 경쟁력이 아직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BOE와 CSOT의 양강 체제로 현재 중국 패널 시장이 네네.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그 이뤄진 일인데요. 올해 그 BOE가 중국의 또 대표 TFT LCD 생산 제조회사인 CEC 판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CEC가 또 저희 네, 채널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네.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이고 네, 여기는 그렇죠. 다른 CEC. 네. 공교롭네요. 네네, 그 중국전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회사죠. 그래서 CEC 판다를 인수를 하면서 BOE의 캐파가 네. 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몸집을 키우고 네,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CEC 판다는
기술 모태가 일본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의 샤프, 그 시스판다에는 그 샤프의 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한 5%대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샤프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네. LCD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술이 이 옥사이드 기술이라는 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E는 이 시스판다의 인수를 통해서 그 일본의 옥사이드 기술을 확보를 하는 네. 예, 그런 이제 전략도 펼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CSOT는 어떤? 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CSOT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주 공장을 인수를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죠. 최근에 나온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주 공장을 CSOT에 매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CSOT의 지분을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또 가져가고 이 네. 표에 보시다시피 뭐 이제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CSOT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소주 TFT LCD 팩과 모듈 법인 이 두 개 법인을 인수를 하는데 한 10억 달러 정도 매입 자금이 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CSOT 지분을 한 7억 달러 이상 들여서 지분 확대를 해가지고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냥 판 게 아니네요. 그냥 판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어떤 그 협력을 더 강화하는 느낌의 딜이었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TCL 그룹과 삼성 디스플레이 간의 이 협력이고 좀 더 비용을 강화되는 견제하는. 견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볼 저는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더불어서 그 백색 가전 업체가 또 같이 또 협력을 조금 네. 더 가져가면서 네. 안정적인 패널 공급 네. 이런 것 채널을 구축하는 뭐 이런 부분도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BOE와 CSOT의 양강 체제는 점점 네. 고착화되고 이제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두 회사로 네. 더욱 이제 고차가 돼가면서 티어 1 기업과 티어 2가 그 세그먼트가 더 좀 명확해지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